예, 법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좀 바쁘시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뭐 맞춰서 예, 또 왔고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TBS에서 네, 새로 하고 계시는 더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뉴스 공장 외전 예, 더룸입니다. 뉴스 공장 외전. 예. 한지 이틀 됐어요. 예. 예. 처음에 10,000명이 넘었던가요? 조회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예. 아직 막 좀 산만해서 예.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영희 변호사 전임자시죠?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 좀 일이 많다. 그래서 좀 방송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하고는 일단은 이제 일단락이 났는데 네, 저희 경쟁 프로그램에 가셔서 코너를 맡으셔서 이렇게 네.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일이 많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또 저한테 맡겨가지고 예. 저는 뭐 좋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격한 배신감에 네. 몸을 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박 변호사님께서도 저희가 프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저희 토마토 TV 오셔서 한번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뭐 기회 주시면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노 변호사님, 제가 좋아합니다. 격한 배신감이라는 거는 네. 또 들으시면 오해를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어제 정태수 전 한국그룹 회장에 대한 사망, 사실상 검찰이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한근 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이 자제죠. 네. 정한근이 체포가 지금 됐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정태수 전 회장이 지금 살아 있느냐. 네. 살아 있다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97 아니면 95 네. 정도가 되는데 살아 있으면 우리가 이 국세 체납했던 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예.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봤을 때는 사망했을 가능성을 무게를 많이 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정한근이를 체포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자료 중에 네. 위조 여건도 있었어요. 아버지 위조 여건. 예. 그리고 사망 증명서 같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뭐 신부전증으로 그 위조 여건에 해당하는 정태수가 사망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다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사망의 수사기관은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얘기를 하기를 네. 처음에 기자들한테 이 설명을 할 때에 사망 증명서라고 했고, 그렇죠? 일부 기사에서는 사망 진단서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연락을 해서 사망 진단서는 아니고 네, 사망 증명서다라고 바로 잡아주더군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다릅니까? 다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망 증명서, 국가기관에서 증명해주는, 발급해주는 그런 문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사망한 것 같다, 사망했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건데 국가기관 발급, 의사 발급 그 차이가 있는 건 그런데 예. 의사라면 약간 조작이나 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국가기관에서 발급했다면 조작의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사망 증명서라고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에콰도르라든지 그 나라가 100% 공증이 되는 부분인지 네. 아니면 좀 확인을 해서 정말 이런 문서를 발급한 사실인지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망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물론 네.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정태수 어떻게 보면 추억의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아프죠. 아픈 이름이에요. 네, 아픈 인물이죠. 저도 당시 뭐 IMF 때 대학 다니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뭐 취직도 그렇고 극단적 선택했던 분들도 사실 많았어요. 이 예. 때문에 IMF를 시작하기엔 단초가 됐던 그 한보그룹 사태의 주역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정태수 전 회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도 우리 기억이 나고 재판할 때 그 기억이 나요. 재판할 때 그 패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벌이 재판에 나왔을 때 휠체어 타고 한자복 입고 예. 수염도 길러야 됩니다. 네. 그래가 딱 나오는 모습이 이 정태수 전 회장부터 돼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회장들이 재판 나올 때마다 그랬죠. 비슷한 복장으로 나왔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아프기도 하고 좀 분노가 있기도 한 그 당사자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입니다. 아까 추억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기억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추억 아닙니다. 예, 나쁜 알겠습니다. 거죠.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이 정 전 회장이 원래는 세무공무원이었다고 예. 하죠. 세무공무원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무공무원인데 역술가를 만나서 예. 역술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좀 흙 같은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뭐 탄광업도 했었고요. 근데 하는 것마다 성공을 했는데 예. 또 역술인한테 물어보니까 쇠가 있는 사업을 좀 하면 좋겠다. 쇠. 예. 그래서 한보철강 한 거거든요. 네. 그 한보철강 때문에 사실은 뭐 전경유착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IMF에 그렇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전문성이 없는 경영인이 전경유착 아니면 뭐 어떤 뇌물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을 이끌어왔고 뭐 재계서열 14위까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나라의 근대사 기업의 어두운 단면에 어떤 그것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기업하는 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점장이 참 용하다라는 생각도 일년 좀 용하긴 해봤습니다. 용해요. 말하는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맞춰서 뭐 엄마 아파트 하락하면 엄마 아파트 해가지고 다 성공시키고 예. 탄광업, 철강업 했는 거 보면 용하긴 한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걸 보고 이 경영을 한다는 거. 그 당시에 그 포항 제철에 네. 박태준 회장이죠. 네. 박태준한테 갔는데 박태준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이 사람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철강을 하려 하느냐. 음. 아예 공부가 안 된 사람인데 예. 근데 본인은 역술인 말 믿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러저러한 면에서 여러모로 봐도 네,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좋지 않죠. 예. 있었다. 특히 이제 전문인이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네, 좀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사망증명서하고 유골암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골암에서 뭐가 좀 있지 않겠느냐, DNA 검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군요. 화장해서. 유골함에 이제 고온으로 이렇게 이 화장을 하는 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DNA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적고요. 뭐 있다면 다행인데 이전에 뭐 조이팔 같은 경우도 DNA 확인을 못했어요. 네. 지금 사망했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 뭐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망 증명서가 어쩌면 유일한 증거일 수 있고요. 사망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지만 100% 사망했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DNA 확인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유골이다. 그 화장을 해가지고 뭐 태웠던 유골이 아닌 다른 유골이고 DNA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예. 확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망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유골함 그리고 정한근 씨의 진술. 이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이 가는 것은 역시 뭐 신분 세탁이라든지 그렇죠. 여권 위조라든지 21년 동안 도망다닌 그런 배경이 있지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일반인이라면 믿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또 중간에 암도 한번 있었거든요. 투병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사망했을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워낙 잘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일본에 출국했다가 코타키나발루 갔다가 20몇 년간 도망다니고 또 정한근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4개씩 뭐 5개씩 갖고 있으면서 예. 미국 시민권까지 얻어가면서 신분 세탁했던 게 있기 때문에 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그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현지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좀 그 기다려보겠습니다. 부분 확인하면 돼요. 공적 증명서 발급된 거 정말 발급된 건지 예. 발급됐다면 어떤 식으로 발급됐는지 그리고 발급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확인한다면 뭐 사망한 게 맞겠죠. 에콰도르 공무원들 특히 이제 사법부라든지 여기 어떤 그 청렴성 아니면 신뢰성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남미 지역이잖아요. 네. 중남미가 약간 그 사법부라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100%뭐 우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확실히 믿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음부터 이게 검거가 갑자기 됐는데 예. 미리 검거될 걸 예상해가지고 유골함 준비하고 사망증명서 준비하고 미리 어떻게 뇌물을 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확인하면 어느 정도 확인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신분 세탁 이게 좀 쉬운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세 잘할 수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캐나다 영주권, 예. 미국 영주권, 시민권, 결혼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초에 할 때 친구의 어떤 그
명의 예. 그거를 빌리고 그 친구는 개명을 또 해버리고요. 예, 그렇다고. 그거를 위조를 한 걸 갖고 와가지고 뭐 대만 사람하고 또 위장 결혼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지 뭐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지금 했던 걸 봤을 때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신분 세탁을 지금 했다고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7년인가요? 그때 네. 그 횡령 사건으로 해서 그렇죠. 검찰에 나와가지고 TV에 한번 잡혔을 때는 33살에 그렇죠. 예, 그 젊은이였는데 젊은인데. 지금은 초로의 나이 많은 장년이 돼서 중년이 돼서 네. 그렇게 들어온 걸 보니까 저렇게 21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도 21년간 미국 시민권 또 획득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도 한 320억 정도를 빼돌린 거거든요. 예. 업무상 횡령 같은 걸로 특경법상의 횡령으로 조사를 받던 와중에 도망간 겁니다. 네. 참 이 좀 그렇습니다. 이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러면 좀 빨리 잡히든가 네. 좀 불행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행했을까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가요? 네. 당시 횡령 한 회사 자금이 322억, 2억. 한근 씨가 그렇고 또 세금은 253억을 체납을 했죠. 네. 여기 집안이 그런가요? 아버지하고 합치면 아버지가 한 2천억 되고요. 그 형제 뭐 보근 씨, 예. 한근 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보가 한근 보금 때 한보라고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그 사람들 체납액을 다 합치면 넘버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허. 체납자 중에 3천억 정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네. 2등이 김우중 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통계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체납자들 다 합쳐봤자 금액을 다 합쳐봤자 이 정태수 일가를 이기기 어렵다. 예. 그 정도로 아주 그에게 국가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망,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네. 지금 2,225억을 체납을 했다고 네. 이렇게 검찰이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참 받고 싶은데 또 받아야 되는데 음. 정태수가 사망했으면 상속이 됩니다. 예. 상속이 되는데 문제는 상속이 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예. 특히 정한근이나 자식들한테 그리고 그리고 국내에 정상적인 명의로 네. 그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태수가 세무공무원이잖아요. 네. 자기 명의를 안 했을 겁니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음. 했다면 자기 명의로 해서 정상적으로 상속이 됐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체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국세 추징을 근데 그게 아니고 명의를 돌려놨다든지 아니 국가로 다른 외국으로 빼돌렸다든지 이렇다면 찾아내기가 아니면 추궁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의를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는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 정태수 그때 나왔던 게 내질 않았던 거죠.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산 같은 거는 빼돌려. 은닉할 수가 있다. 그거에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돈 받았겠죠. 그리고 세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이래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요령 있게 했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팩트 아닙니까? 더 요령 있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세무 공무원들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세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요령을 알 거고 네. 실명으로 해두면 추징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뒀을 가능성이 높고 차명보다는 해외에 뒀을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근 씨가 횡령했던 회사 자금. 네. 근데 그 에콰도르에서 뭐 유전 사업을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322억을 스위스 계좌로 빼돌렸다가 네. 그 돈 갖고 유전 사업이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쩌면 본인이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본인이 아니게 검거 체포가 지금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네. 송환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본인 소유의 그 재산들 그래서 에콰도르하고 좀 관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예. 그 부분을 좀 세금 추징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제문제 이익 환수단인가요? 네. 그런 것이 또 그 서울중앙지검에도 있고 네. 대검찰청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의 불법 이익 환수 능력 네. 이런 것도 국민이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네요. 이게 검찰 이번에 칭찬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에콰도르하고 우리 범죄 인도 조약이 안 됐기 때문에 에콰도르한테 바로 받아오지는 못했지만 예. 중간에 파나마 갔을 때 그때 가가지고 미리 얘기해놨다가 그 정한근을 설득한 거거든요. 예. 너 파나마 교도소 있으면 너 힘들다. 그렇습니다. 죽는다. 에이즈 걸린다. 예. 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교도소 가자.
설득해서 될 것 같은 그 검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네. 의지, 이제 이건 칭찬해야 되는데 문제는 추징하는 부분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하. 정말 돈 10원, 100원, 정말 수천만 원이라도 추징할 수 있다면 예. 그거 해낸다 그러면 우리 검찰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카도르하고 우리 어떤 국제 관계도 그렇고 네. 쉽게 그쪽 거 재산을 받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 에콰도르에서 자기네한테 처벌권이 없다고 했던가요? 그렇죠. 어차피 그 인도 그 협정도 안 돼 있고, 안 줄라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 검찰에서 그 비자인가요? 여권 이게 만료가 됐다. 이 추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외교부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서 검찰총장이 뭐 후문에 따르면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정한근을 신병을 못 준다면 예. 통보하라도 좀 해달라. 외국에 가면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 범죄 인도 조약이 돼 있거든요. 예. 미국만 가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갈 때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가가지고 검거를 하겠다. 그랬군요. 그 얘기가 됐다라는 게 사실 음. 잘했다는 거죠. 그 당시가 문무일 총장이 그 순방을 갔다가 군함이 갔다가 예, 갔다고 갔다가 하죠.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그거 네. 귀국을 할 때 네. 아마 에콰도르로 가다가 다시 턴해서 들어왔던 것 그 같은데. 얘기 했는 것 같아요. 예, 요거 하나 좀 해달라. 음. 그럼 해줄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한건 잡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을 안 하고 확인은 안 해주겠죠. 네. 그걸 또 확인하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아까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 범죄이익 환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재판은 했습니다. 이제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하고 재판 시효가 15년인데 2023년이 재판 그렇죠. 시효가 끝나는 날인데 예. 재판 이제 해야죠. 예. 재판하면 뭐 특경법상의 횡령죄,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일단은 뭐 징역이면 징역, 실형이면 실형 그것이 갈 거고요. 예. 그거하고 별도로 검찰이 또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세금 문제입니다. 정한근이 내야 될 세금 일단 찾아낼 거고 정한근 외에도 정태수 전 회장이 안 냈던 세금 부분도 상속이 됐다면 찾아내는 게 예. 외국에 있다면 외국에 협조를 해서 찾아내는 게 아마 검찰의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법률 상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죄를 짓고 예. 일단은 기소가 되기 전에 도망갔다. 이 사람들처럼 도망갔다.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이 범죄는 10년이었어요. 네. 97년도에 도망갔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문제가 밀항이 돼가지고 네. 외국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음. 국내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거든요. 확인이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범죄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외국에 도망가 버리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아, 정지.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럼 정지. 서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기소를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뭐가 겁났냐면 혹시 산에 숨어가지고 국내에 있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략 외국에 도망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7년 9월 달에 기소를 한 겁니다. 아하. 기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공소시효는 겁니까? 기소할 때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07년부터도 재판시효라는 게 있어요. 예. 기소한 후에 15년 안에는 꼭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게 2023년이었거든요. 예. 계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2017년에 그 첩보를 알아낸 겁니다. 네. 정한근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세탁해서 어디 가 있다. 그래서 2023년 전에는 재판을 해야 되고 한국에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아마 검찰의 주요 과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1997년에 생각할 때는 2024년이 오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5년만 더 도망 다녔었으면 재판 시효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하. 그때부터는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뭐 조금 일찍 잡혔기 때문에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소시효 중지, 정지. 정지, 예. 공소시효 정지, 예. 중지도 아니고 중단도 아니고 정지. 뭐 똑같은 용어인데 법에는 예.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의 정지라고 표현하고 정지라고 있습니다. 되어 예. 있군요.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야, 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
간다? 파격적이죠 또. 일단은 야당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당 내에서도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또 정책실장 예. 이른바 해전문 인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크게 비난을 할 거고 다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법개혁, 수사권, 뭐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아주 뭐 색깔이 같고 대통령하고 아주 청와대하고 완전 똑같은 어떤 마인드의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개혁 의지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인가요? 인터뷰했어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그 가능성 없는 정도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기가 만나봤는데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정도 인터뷰를 본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는 물망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가정은 남아 있겠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면 수석이면 그렇습니다.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릴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중간에 뭐 없게 될 수도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문제될 게가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알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얘기 많이 잘 네. 알겠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그것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죠. 법무부 예, 장관이. 그것만 하는 자리가 아닌데 이 문제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국 수석 얘기하죠. 또 그때쯤 되면 뭐 예, 또 돼 다른 있을 수도 얘기가 있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됐던 인물이죠. 본인이 거론이 많이 돼서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떤 법률 그런 어떤 행정 부분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네.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더 거론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또 박상기 지금 장관은 2017년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정도는 사실은 뭐 일본 마이데스 나가라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정도 하면 교체를 많이 합니다. 예. 교체 시점 온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조국 얘기가 본인이 아니고 조국 수석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같이 있던 측근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그때 박상기 장관이 아마 물망에 올랐을 땐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네,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 기용설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오늘 내일 결정된다고 했을 때 어떤 저녁 자리에서 그걸 결국은 부정했다. 그래가지고 뭐 양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와서. 글쎄요, 뭐 예. 근데 지금 뭐 그런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고 확실치 않으면 그 라디오 방송 가서 얘기 못 합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도 해봤는데 그러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네.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답변 안 합니다. 근데 술술술 답변해 버렸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구나 적격성 여부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네. 내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예. 정신이 워낙 없네요. 예.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아닙니다. 예. 새로운 팬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설이었습니다.